네, 이번 섹션에서는 반복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에는 대표적으로 for 반복문과 while 반복문인데요. 그것들과 또 그 이외에 또 다른 반복문들을 이번 섹션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for 반복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프트에서는 for가 아니라 for in 반복문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for랑 in이 붙어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럼 기본 구조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구조는 이렇게 for과 그 다음에 in이 써있고 이 끝에 여기에는 그 반복될 데이터 대상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복이 될 때마다 여기서 빼내서 받을 그 변수를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이거는 예시를 보면서 같이 봐볼게요. 먼저 프린트문을 반복하는 걸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복사해서 플레이그라운드로 와서요. 제가 이거를 5번 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일 쉬운 방법은 얘를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5번 코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출력이 5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00번이 될 수도 있고 뭐 1000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반복되는 횟수가 달라져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반복문을 써서 좀 더 유연하게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5번 출력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for라고 치고 여기는 일단 i라고 쳐놓을게요. 그 다음에 in, 그 다음에 우리가 5번 할 거니까 이때 저번에 배웠던 범위 연산자를 써줍니다. 1부터 5까지. 그러면 총 1부터 5까지니까 5번이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중괄호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 중괄호 안에는 반복해서 작동될 코드를 써줍니다. 이 안녕하세요를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그리고 구분되게 여기 프린트 자 이렇게 구분선을 좀 넣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위에도 5번이 출력되지만 밑에도 이렇게 5번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i는 쓰지 않았는데 이건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범위 연산자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횟수를 여러 번 동작할 수 있게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시를 볼게요. 이번에는 똑같이 인사를 하는데 이게 몇 번째인지를 같이 출력하고 싶다고 해볼게요. 이때 이제 이 i를 사용하는데요. 위에 거는 주석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구분선을 하나 쓰고 이걸 복사해서 밑에 써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위에랑 밑에는 지금 완전히 똑같은 코드고 5번이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요. 근데 이게 몇 번째인지를 그때그때 출력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i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i가 여기에서 반복된 어떤 데이터 값을 여기에 담아주거든요. 이 변수 i에 담아주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1일 거고 그 1이 요 i에 담겨서 우리가 그거를 여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제가 변수니까 이렇게 문자열 보관법을 써서 i라고 쓰고 여기 i번째 인사라고 하고 콜론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우리가 반복할 때마다 그 변수를 요 앞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를 이 값을 변수에 담아서 쓸 수 있다 라는 게 이 루프 상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 변수에 담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위에서는 이 i를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i라고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안 쓴다는 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언더스코어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그럼 얘는 사용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를 우리가 명식으로 표현하는 게 됩니다. 이러면은 밑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예시 봐볼게요. 그 다음 예시는 이제 반복을 할 건데 이 배열에서 반복문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컬렉션 타입들을 배웠잖아요. 배열과 셋 그리고 딕셔너리 이런 데이터들의 모음집 컬렉션 타입은 다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석을 부릅니다 하고 뒤에 이름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걸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건 이제 다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반복을 할 건데 먼저 반복될 배열부터 만들어 볼게요. 배열은 names라고 이름을 짓고 여기에 김연아, 손흥민, 박지성 그 다음에 박지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문을 돌릴 건데 먼저 for라고 하고 여기는 좀 헷갈리면 이렇게 언더스코어만 써놓고 그 다음에 in 써주고 어디서 반복을 돌릴 건지 names라고 써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 위에서 돌릴 거야. 이 배열 위에서 우리가 반복문을 돌릴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중괄호 열어주고요. 엔터 치면 자동으로 닫힘 가로도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프린트 할 건데 우리가 문구를 출석을 부릅니다. 쉼표 그 다음에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하고 님 느낌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 names에 있는 이 요소들의 값을 우리가 갖다 써야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언더스코어면 안 되겠죠? 그럼 뭐라고 써주면 될까요? 이럴 때는 보통 이제 배열은 복수형이라고 쓰고 이 값은 단수형으로 그냥 쓰면 됩니다. 이름은 뭐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데 전 name이라고 일단 쓸게요. 그리고 프린트 출석을 부릅니다 하고 쉼표 하고 땡땡땡 님 느낌표가 되니까 문자열 보안법 써주고 님 느낌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안에 name 변수 이름을 써주면 반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네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이름은 그냥 우리가 맘대로 줘도 돼요. 마치 변수명처럼 우리가 변수명 맘대로 줘도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짧게 쓰면 이렇게 n만 적어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데서도 n만 쓰면은 이름이 잘 출력될 거예요. 네 이렇게 잘 나오죠. 근데 이러면은 여기가 뭘 뜻하는지 알기 어려우니까 정확히 name이라고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다시 출력이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엔 set에서 한번 반복문을 돌려볼게요. 이번에는
이런 장르 락, 팝, 재즈라는 셋이 있고 거기 위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땡땡땡입니다를 출력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지우고 네, 셋을 복사했고 그 다음에 for 하고 우리가 장르를 돌릴 거니까 뒤에는 in 장르스가 되겠죠. 그리고 중괄호 열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돌릴 그 변수들을 담을 변수명 우리가 이게 복수형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단수형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장르스라고 장르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프린트 우리가 프린트할 문구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땡땡땡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땡땡땡 장르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실행이 되면 네,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르 요 셋은 셋이기 때문에 순서가 보정이 안 되니까 락, 팝, 재즈인데 여기서는 락, 팝, 재즈가 똑같네요. 다시 실행해 볼게요. 순서가 매번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팝, 락, 재즈로 순서가 바뀐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순서가 보정이 안 될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는데 안 같을 수도 있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딕셔너리 우리가 컬렉션 타입에서 반복문을 다 돌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인 딕셔너리를 한번 돌려볼게요. 딕셔너리를 돌려서 이걸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면은 여기는 좀 이렇게 밀어놓고 플레이어스 스코어스 각 플레이어별로 이 뒤에 점수가 적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문구가 땡땡땡 선수의 점수는 땡땡땡입니다를 할 건데 이걸 봐볼게요. 얘는 for라고 쓰고 여긴 조금 이따 쓰고 뒤에 어디 위에서 반복문을 돌릴 거죠? 이 딕셔너리 위에서 돌릴 거니까 얘 이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인자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는 인자를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반복문이니까 첫 번째 원소가 지금 얘겠죠? 손흥민은 10이고 박지성은 8이야. 이렇게 이건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원소는 김민재는 9야가 될 거예요. 딕셔너니까 순서가 보장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임의로 순서를 말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키가 있고 값이 있는데 이거를 각각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튜플이라는 걸 사용해요. 튜플은 아직 안 배웠는데 뒤에서 또 배울 겁니다. 튜플을 써서 첫 번째는 키가 오고 두 번째는 값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랑 value라고 써서 이 키의 값은 이 키에 오고 그 다음에 value의 값은 이쪽에 오게 하고 그리고 쉼표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받을 변수를 두 개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키 value라고 보통 쓰긴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우리의 목적이 키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value는 점수잖아요. 그럴 때는 좀 더 상황에 맞게 이름을 얘는 name이라고 하고 뒤에는 점수니까 score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더 상황에 맞게 이름을 바꾸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코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출력할 문구는 땡땡땡 선수의 점수는 땡땡땡 점입니다. name 땡땡땡 선수의 점수는 땡땡땡 점수입니다. 점입니다인가요? 네, 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땡땡땡 선수의 점수는 땡땡땡입니다.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일단 순서가 보장이 되지 않았죠. 박지성이 원래는 두 번째였는데 세 번째로 간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딕셔너리는 매 반복문마다 두 가지 정보를 담기 때문에 이 변수에 두 가지를 써줘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확인 문제. 첫 번째는 셋에 담긴 원소를 출력해 보는 건데요. 이 지시사항에 따라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은 이렇게 셋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셋을 트래블 위시스라는 변수에 담아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반복문을 통해서 이 변수들을 다 출력하는 그런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지금 멈춰서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셨나요? 그럼 같이 해볼게요. 일단 이거는 제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셋을 만들 건데 이름이 트래블 위시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let 트래블 위시스 스펠링이 맞나요? 네, 맞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한 이 셋을 써주고 네, 이렇게 하면은 얘가 셋이 아니라 뭐죠? 네, 배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셋이라고 타입을 정확하게 명시해 줘야겠죠. 셋은 별도의 리터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 리터럴을 좀 같이 쓴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을 돌려서 여기에 있는 도시들의 이름을 출력해야 되는데 형식이 가고 싶은 여행지 땡땡 그 다음에 도시명이 나와야겠죠. 그럼 가고 싶은 여행지 요만큼을 제가 복사하겠습니다. 하고 for 그 다음에 여긴 잠깐 비워두고 in travel wises에서 돌겠죠. 그 다음에 중괄호 열어주고 그 다음에 각각 받을 변수명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 이름은 저는 city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도시니까 city라고 하고 그 다음 밑에서 출력해 주겠습니다. 프린트 하고 아까 복사한 가고 싶은 여행지라고 쓰고 거기에 이 city가 다 출력이 돼야 되니까 문자열 보관법을 써서 city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출력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순서는 역시 보장되지 않고 그 다음에 중복된 원소는 그냥 하나로만 처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돼 있고 이거랑 저희의 답이 다른 부분이 여행 위시리스트가 출력되었어야 됐네요. 그래서 요게 빠졌는데 뭐 요거 추가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셋이 여기가 얘는 명시적으로 스트링 타입의 셋이다라는 걸 명시해줬는데 우리는 쓰진 않았습니다. 이때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왜냐면 오른쪽에 내용물이 있기 때문에 스트링들을 갖고 있는 셋이라는 게 명확하죠. 그때는 써도 되고
쓰고 안 써도 됩니다. 를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봐볼게요. 이번에는 배열의 총합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4과목의 시험 점수를 담은 배열이 있고 이것들의 총합을 저장할 변수를 하나 초기화하고 점수를 다 더해서 마지막에 총합 점수를 출력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잠깐 멈춰놓고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그러면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왼쪽에 두고 오른쪽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원래 건 지워주고 이 배열을 한번 복사해 놓을게요. 그리고 스코어스라는 거에 담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변수명은 let 스코어스는 복사한 거 붙여넣고 그러면 배열이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총합을 저장할 토탈 스코어 이것도 복사하겠습니다. 해서 let 토탈 스코어는 0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반복문을 열어야겠죠. 반복문을 열어서 for 하고 우리가 반복문 돌 거는 스코어스인데 이제는 그냥 바로 쳐볼게요. 스코어스인데 그 각각의 변수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단수형의 스코어라고 하면 좋겠죠. 스코어라고 변수명을 칠 거고 스코어스 위에서 돌 거야. 제가 지금까지는 여기 먼저 쳤는데 여기 먼저 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거든요. 근데 지금 좀 익숙해지셨으면은 이제 각각 아이템을 담을 이 변수명을 먼저 적어도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하고 우리의 목표는 이 각각의 점수를 토탈 스코어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스코어에 저장할 건데 얘는 토탈 스코어에 더해서 원래 점수에다가 이 점수를 더할 거야. 근데 새로운 점수는 여기서 나오니까 스코어라고 치면 되겠죠. 네, 지금 토탈 스코어가 let이어서 변형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let을 바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토탈 스코어를 출력하면 될 것 같아요. 시험 총점은 345점이 돼야 되니까 우리는 프린트 시험 총점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점수 토탈 스코어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고 한번 봐볼게요. 네, 그러면은 점이 안 써있네요. 점까지 써보겠습니다. 점 하면은 네, 잘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설명드릴 건 먼저 지금 이렇게 써도 되는데 제가 예전에 복합 할당 연산자라고 이걸 좀 더 간결하게 쓰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어떻게 쓰는 거였죠? 토탈 스코어에 우린 더할 거야. 원래 점수에다 더할 건데 스코어를 더할 거야 라고 치면은 이렇게 플러스 는을 써도 된다. 그래서 이 위의 표현과 이 밑에 표현은 완전히 같은 거다 라는 걸 설명드릴 수 있고, 네,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위에서 배운 것들을 좀 종합해 본 거예요. 그래서 딕셔너리가 있는데 딕셔너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총합을 똑같이 구할 건데 총합 구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엔 출력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아이템들의 가격을 출력도 할 거고 그리고 점수를 더해서 마지막으로 점수까지 총합 점수까지 출력하는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딕셔너리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이름은 let shopping list는 붙여넣기 하고요. 네, 이렇게 하고 그럼 딕셔너리가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물품의 가격을 총합을 저장할 토탈 프라이스는 얘는 변화할 수 있는 수니까 바로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그 이름은 토탈 프라이스는 0이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반복문을 돌릴게요. 그럼 여기서 바로 변수명을 써볼게요. 일단 딕셔너리니까 한 번에 2개씩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괄호를 열어주고 첫 번째 거는 사과, 바나나, 초콜릿, 키를 받을 거니까 얘는 과일이라고 이름 지으면 좋겠네요. 프루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밸류가 올 건데 값은 지금 1500, 3000, 1000이 오니까 이건 가격, 프라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이러고 우리는 어디 위에서 반복을 돌릴 거야? 쇼핑 리스트 위에서 돌릴 거야 하고 중괄호 열어주고 우리는 이제 이 프루트랑 프라이스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아이템을 출력해 보세요. 사과의 가격은 1,5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야 되니까 이걸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프린트하고 여기 붙여넣기 해줍니다. 매번 사과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사과 대신 프루트가 와야겠죠? 프루트 하고 그 다음에 가격은 여기 1,500원 대신 얘는 프라이스가 와야겠죠. 이렇게 하고 출력해보면 네, 이렇게 잘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고 우리는 총 합도 구해야 되죠. 마지막에 토탈 프라이스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각각 반복문마다 이 토탈 프라이스의 값을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토탈 프라이스에 플러스 는 복합 할당 연산자를 바로 써주고 프라이스를 더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고 프린트를 마지막으로 총 금액은 토탈 프라이스 1이라고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고 실행해보면 네,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출력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 반복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